할로 스모아 두만두만야. 안녕하세요, 희재입니다. 제가 오늘 찍을 영상은요, 여러분에게 까리문자와 여행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까리문자와는 어떤 섬이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섬 중에 하나인데요. 발리 하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까리문자와는 저도 사실 잘 몰랐던 섬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기회가 돼서 약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곳에서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영상을 찍고 많은 분들이 까리문자와에 가면 걱정도 돼요. 많이 상업화 되면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까리문자와는 아직 맛이 불룸 상업화가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정말 자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인도네시아 지도인데 여기가 지금 수라바야고요. 자와 가운데에서 위쪽 스마랑이 여기 있고 즈빠라가 여기 있고, 위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섬들이 모여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까리문자와, 따만 내셔널 까리문자와입니다. 섬이 뭔가 이렇게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잖아요. 끝과 끝이 약 한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곳에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하게 제가 수라바야에서 출발을 하니까 수라바야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라바야에서 스마랑까지 비행기를 타고, 스마랑에서 즈빠라까지 택시를 타고, 즈빠라에서 까리문자와까지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는 수라바야에서 까리문자와로 직행, 랑숭 하는 비행기를 찾았답니다. 네, 은실 누나가 알려줬습니다. 은실 누나 고마워요. 반다라 주안다에서 직항으로 가게 되면 약 1시간 10분이 걸리고요. 이 특성상 고객이 적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경비행기로 출발을 해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작은 경비행기를 이 까리문자와 가는 곳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네, 까리문자와 가는 경비행기는 최대 인원이 13명 정도고요. 외국인은 반드시 오리지널 여권이 있어야 돼요. 내국인은 카피본이나 복사본이 가능한데, 저 같은 외국인이면 무조건 오리지널 여권이 필요하고요. 여기 가는 스케줄이 매달 변경돼요. 매달 달라가지고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가시면 매달 바뀌어요, 스케줄이. 11월에 가서 12월에 돌아왔는데, 제가 이곳에 갈 때는 일주일에 3편의 비행기가 있었어요. 월, 화, 수. 근데 돌아올 때는 12월에 돌아왔거든요. 월, 화 딱 2개밖에 없더라고요. 가는데 은암라투스 리부 루피아고요. 오는데 띠가라투스 리부 루피아라서 왕복해서 한 뚜주라투스 리부가 돼요. 경비행기를 타면 진짜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도 없고요. 기장님께서 문을 열고 운전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내식도 줘요. 기내식은 약간 빵이랑 물 같은 걸 주는데 기대하지 않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까리문자와 반다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거 타고 왔어요. 에어페스트라고요. 굉장히 귀여운 주황색 비행기인데요,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와서 약간 그냥 자동차 타고 온 기분이 들어요. 총 15명이 탈 수 있는데 5명만 고객으로 탔어요. 그리고 승무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진짜 차 속에서 노는 것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 1시간 10분 수라바야에서 왔고요.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재밌는 까리문자와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까리문자와는 여기 시내 있잖아요, 남쪽에
다운타운인데요. 시내. 여기 주위 숙소를 보통 다 선택을 하시고요. 저는 특별하게 지금 보이는 홈스테이 본독 분당 까리문자와에서 숙박을 했어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공항에서 되게 가깝고요. 제가 사실 이곳이 시내에서 그렇게 멀 줄 몰랐어요. 약 40분 정도 스쿠터를 타고 쉬지 않고 가야 도착을 하는 숙소였고요. 근데 그만큼 좀 더 특별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가운데 아니면 북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잘 못 가는 이 북쪽 관광지를 많이 갈 수 있었고요. 물론 이 남쪽의 유명한 관광지는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랑요, 거의 전화도 안 돼요. 신호가 다 끊긴다는 점과 뭔가 맛있는 식사,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시내까지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 쪽에서 거주하시면, 숙박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 수단은 저는 사실 차를 예약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갔을 때가 지금도 그렇지만 우기예요. 레이니 시즌이라서 비가 얼마나 세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동에 있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 차를 찾지는 못해서 오토바이를 세화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오토바이 세화한 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섬이 도로가 잘 되어 있어요.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차를 보기가 힘들고 대부분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는데 정말 불편함이 없고, 이 해변 같은 데를 가려면 잘 포장되어 있는 도로에서 비포장 도로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차보다는 아무래도 스쿠터가 정말 편하게 기동성 있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쿠터를 대여하시길 추천드리고, 스쿠터는 하루에 뚜즈플루 리마 리부고요. 자동차는 끼라끼라 두아라투스 리마플루 리부예요. 네, 가격 차이에서도 훨씬 많죠. 그리고 저는 하루에 보통 1리터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다니고 한 번 충전하고 이틀 다니고 한 번 충전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스쿠터를 타고 다니기 정말 편한 섬이기 때문에 스쿠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쿠터 탈 때 헬멧이 없으니까 모자를 챙겨가시던지 긴팔 같은 걸 챙겨가셔야 살이 많이 안 타요. 저는 이미 살이 많이 탔죠. 네, 그냥 포기하고 다녔어요. 제가 가장 좋았던 해변이나 관광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장 아름다웠던 해변은 바로 이곳. 네, 판타이바투 뜨뿡 선셋 비치라고 하는데요. 선셋 비치 가운데 선셋 비치에 있어요. 드렁큰 몽키 바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갔을 때. 그래서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고, 이 옆에 보면 판타이 우중 글랍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더 선셋을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선셋 비치에서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좋았던 데가 여기 아로나 비치. 아로나 비치에 가시면 카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노클링도 할 수 있어요. 카약은 리마플루 리브고요, 한나절 사용하실 수 있고, 스노클링도 한 사람당 띠가플루 리마 리브 정도가 됩니다. 이곳에 가시면 카약이랑 스노클링을 같이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노클링을 가지고 카약을 타고 가서 이제 그곳에서 스노클링 스팟이 있어요. 주인 아저씨가 알려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카약을 탄 상태로 스노클링 장비를 체결하고 스노클링 하면 정말 아름다운 산호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추천합니다. 아로나 비치. 그 다음에 좋았던 해변이 여기 공항 바로 옆에 있는 판타이 붕아자베. 이곳은 굉장히 조그만한 해변인데 이곳에서 또 아주머니가 식사를 또 해주세요. 말씀드리면 약간 편하게 즐기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게 북쪽에 있는 아사리 비치인데요. 이것도 정말
맛있는 곳도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 보이죠? 집 하나 보이고 여기 또 집 하나가 있어요. 집이 총 2개가 있는데 해변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곳에서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스노클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혼자 여기 걸어가서 스노클링을 했는데 정말 아쿠아리움에서 수영하는 기분이 들어요. 꾸찡꾸찡. 오랜만이야. 안녕. 연호이가 알아요. 제가 항상 서점에 있기 때문에. 서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